안녕하세요. 메디컬 건강 강자 신경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곳으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때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입니다. 동남아는 더운 곳인 만큼 걸리기 쉬운 질환이 많다는 점 혹시 아셨나요? 말라리아, 장티푸스, 일본 뇌염까지 꼭 예방접종이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그러나 백신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메디컬 건강 강좌에서는 해외여행자들을 위한 예방접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최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감염내과 최은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해외여행을 요즘에 많이 가시는데 아무쪼록 저희 감염내과 외래에서 한번 상담은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준비해야 될 게 워낙에 많죠. 당연히 이제 여권을 비롯해서 비자라든지 환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올해 이제 여행에 관련된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아주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여러 감염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로는 이제 퇴치되었다고까지 이제 WHO에서 인정을 해줬었는데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홍역이 생기면서 역학조사도 나오고 또 격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거의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그러면은 저희 외래로 와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면 예방이 가능한가? 예방 접종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질환이 있고 아닌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만들어서 예방 수칙을 이렇게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기 전에 어느 나라를 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예방약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챙기게 하고 가서는 이제 위험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고 다녀올 때는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잠복기라고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 메르스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해야지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한라인으로 1339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두고 있죠. 먼저 외래로 일단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신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워낙에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폐렴구균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여행 때문에 조금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그러면 어디로 가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질병관리본부 우리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그런 한라인 콜센터 1339로 전화해서 본인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염내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 사이트 말고도 해외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라든지 WHO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핫 트렌드들을 봐서 필요한 사실들을 좀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베트남에 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아니 내 일정을 왜 궁금해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신 분은 없었고요. 왜 이제 그게 중요하냐면요.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대다수의 예방접종은 최소 10일에서 2주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형성이 됩니다. 항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데 일주일 예정이세요. 그러면은 오늘 와가지고 상담을 하시지만
굳이 접종까지 꼭 하고 가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외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맞아놨던 그런 예방 접종을 우리가 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 번씩 맞아주는 그런 백신들이 있습니다. 뭐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에 한 번 정도씩 맞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주의 어떤 뭐 간격은 특별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는 없고 먹는 약으로 예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약제에 따라서 하루 전에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일주일 전에 먹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전에 먹어야 되는 거는 매일 먹고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먹어야 되는 거는 또 매주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내성에 대한 어떤 약제 선택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약제를 선택을 해드리게 됩니다.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여행자는 홍역,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A형 간염, 장티푸스 그리고 일부 여행자는 일본 내염, 말라리아, 광견병을 주의를 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그냥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질환들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들은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한데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모기 같은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 중에 홍역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역은 뭐 열도 나고 발진도 생기고 빨갛게 되는 거죠, 피부가. 이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호흡기의 분비물이 이제 뭐 이렇게 비말로 이제 물방울인 거죠. 물방울로 나가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전파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서 건조가 되면서 공기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이 이제 무서운 이유는 공기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력이 좀 높고 그래서 걸리는 사람들이 한 명 대비 뭐 보고에 따르면 이제 20명 가까이 한 명이 이제 걸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2차 감염되는 사람이 20명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감기 같은 증상이 콧물, 기침, 결막염 등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뭐 입안에 반점도 생기고 이제 전신에 발진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통은 발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염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진단이나 치료나 격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감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열이 생기면서 발진이 생기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면역력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올 텐데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약하니까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면역력이 제일 탄탄하신 분들은 한번 걸렸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걸렸던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거의 평생 면역을 쭉 가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맞고 가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요. 2번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 맞았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걸렸던 사람에 비해서는 이 백신에 의한 면역력은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은 한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 뭐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은 항체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 전에 최소 한 번은 맞고 가시라. 67년 이후생이면 한 번은 맞고 가시고 이제 100% 확실하게 하려면은 다녀와서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2번째 맞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2번째 맞는 거는 꼭 필수는 아니고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역은 이제 이런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백신밖에 없어요. 단독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맞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백신을 맞게 되고 이 백신은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들을 약화시켜서 만든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뭐 면역을 억제하는 약제들을 좀 많이 드시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맞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시면 상담을 드립니다. A형 간염은 이제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물, 뭐 이런 걸로 다 전파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뭐 생수나 이런 거를 챙겨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글이나 이런 것도 뭐 거기에 있는 지하수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뭐 걸릴 수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이제 깨끗한 상수를 쓰시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증상은 뭐 이제 아무래도 간염이니까 간이 문제가 생겨서 황달 같은 것들이 심하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보통 뭐 열도 나고 조금 기운이 없고 좀 비특이적인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A형 간염이 이렇게 성인에서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걸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든 다음에 걸렸을 때 더 심하게 옵니다. 병이 A형 간염이라는 병 자체가 심하게 와서 황달이 이제 어렸을 때 걸린 애들은 그냥 좀 열 좀 나다 그냥 황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성인들은 거의 뭐 100에 90은 황달이 생기면서 거의 입원 치료를 거의 한 7, 80%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2015년부터 국가 예방 접종으로 도입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들은 다 어렸을 때 다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뭐 2000년대부터 들어왔긴 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는 이제 부모님들은 따로 돈을 많이 지출을 해서 아이들을 맞췄겠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애매한 시기가 이제 지금의 20, 30대들은 그래서 최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그냥 접종을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거는 성인이니까 이제 국가 예방 접종은 아니겠죠. 돈을 따로 내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40대 이상인 분들은 그냥 맞기는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하고 없으면은 맞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여행 이제 준비를 하려고 제 외래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항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또 결과 보고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항체 검사 그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안 나오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은 그냥 맞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출발 전에 이제 최소 한 번 접종을 하면은 한 95% 가까이에서 워낙에 항체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후에 이제 평생 면역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격을 또 6개월 이상 두고 한 번 더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 때문에 한 번 맞으시면은 다음에 따로 예약을 잡으셔가지고 6개월 이후에 한 번 더 맞으시면은 평생 면역을 가지게 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장티푸스도 A형 간염 같은 건데, 이제 A형 간염은 바이러스고요. 장티푸스는 박테리아입니다. 그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A형 간염은 뭐 걸려도 따로 치료하기 없이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간장약만 좀 주고. 근데 장티푸스는 이제 걸리게 되면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조금 오래 머물거나 시골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제 뭐 길거리에서 많이 사 먹거나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증상은 이제 뭐 열나고 배 아프고 이런 거는 뭐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장티푸스다 그러면 설사하고 배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비로도 옵니다. 굉장히 심하게 오면은 장이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염증이 심해서 그런 걸로도 오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 백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입으로 먹는 이 경구용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사용으로 들어와 있는 백신을 이제 쓰게 되고요. 이거는 A형 간염도 그렇지만 이제 불활성화 백신, 이제 홍역하고는 달라서 면역이 조금 저하돼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이상 간격을 두고 한번 맞으시면은 한 2에서 3년 정도. 이건 보고마다 다릅니다. 2년마다 맞으라는 사람도 있고 3년마다 맞으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건 지속 노출될 때니까 이제 뭐 매해 여행을 가시면은 이제 이거 한 번 맞으면 2년 정도 이제 버는 거죠. 일본 내염은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몇 년도였나요? 85년 이후로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 이후로는 뭐 발생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실제적으로는 좀 들어본 지 오래된 질환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일본 내염이 한 번씩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85년 이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40대 이후에 사람들이 물려서 1년에 한 많이 생기면 한 20케이스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는 이제 역시 일본 내염이 있기 때문에 가서 걸려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면은 이제 거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농촌 지역에 웅덩이가 많고 모기가 많은 곳에 가게 되고 이제 장기간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의식 장애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자제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두 개 중에 뭘 선택을 해서 이제 맞추고 뭐 그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백신 같은 경우에 불활성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5번에 나눠서 맞고 뭐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2번 나눠서 맞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초하고 이제 그거를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 사백신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성인의 경우에도 사백신을 뭐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생백신이 워낙에 한 번 맞으면은 추가로 안 맞아도 되고 이제 항체 생존율이 좋기 때문에 생백신을 그냥 한 번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말라리아로 넘어왔습니다. 말라리아는 뭐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환자들이 이제 날씨도 좀 추워지고 하니까 모기들도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이제 국내는 이제 3일열 말라리아만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라리아는 없고요. 3일열 말라리아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에 몇 명 계셨고 그때 이후로 없어져가지고 뭐 경한병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는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라는 무서운 말라리아가 있죠. 이제 걔네들은 중추신경계 이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 쇼크도 오고 그래서 좀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열대열 말라리아가 있고 내가 모기를 물릴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여행 코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은 말라리아 예방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기, 뭐 암컷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보통 뭐 열이 난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는 매일매일 납니다.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다가 또 열나고 이제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열대열 말라리아는 이제 특징이 이런 구역이나 설사 같은 이런 소화기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염인 줄 알고 그냥 항생제 치료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런 장염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 않은 질환들이 있죠. 네. 뭐 이건 뭐 댕기, 지카 바이러스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그냥 뭐 일반적인 바이러스들 뭐 이름도 없는 뭐 이름이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몰라도 되는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뭐 하다못해 대장균으로 인한 장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손위생이라든지 여기서 손위생이라는 꼭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는 이제 비누로 씻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댕기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댕기열은 열이잖아요. 그렇죠? 열성 질환입니다. 열이 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홍역처럼 발진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들어오시고 열 나고 발진 생기면 골치 아프죠. 이것들을 다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근데 이제 댕기열은 발진이 생길 때 조금 피하 출혈 같은 게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감별 포인트는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2015년 이제 메르스 한참 훅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제 브라질에서 이거에 이제 감염되었던 산모들이 소두증, 신생아 소두증이라고 이제 아마도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임산부가 이제 걸리고 난 다음에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까지 가서 이제 머리를 이제 생장을 못 시키게 이제 방해를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핫했던 바이러스인데 2016년 이후로는 최근에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만 베트남이나 동남아 뭐 이렇게 발생이 있었던 국가들은 아마도 거기서 풍토병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걸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주의사항으로 넣어놓긴 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가 쭉 얘기를 드렸고 이제 몇몇 이제 백신도 있고 주의도 해야 되고 그런 질환들 중에서 우리한테 좀 친숙한 것들 혹은 친숙하지 않더라도 좀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죠. 약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콜레라는 아직도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정치가 혼란스러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상수도가 중요한 그런 질환이라서요. 그 다음에 수막구균으로 인한 수막염. 이것도 뭐 흔치는 않지만 우리 국내에서 한 번씩 발생을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이제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황열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죠. 황열은 어느 나라에 입국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확인증을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황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황열은 이런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라 그러면은 뭔가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댕기도 이제 거기에 속하고 에볼라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안 좋은 질환이긴 한데 뭐 댕기가 그나마 제일 약한 편이죠. 황열은 이제 경증이 훨씬 많아요. 경증이 더 많고 근데 중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황열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성 경황도 생기고 나중에는 이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게 됩니다. 거의 한 아주 치료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 30-40%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하고요. 다만 우리 백신을 맞고 예방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가시게 되면은 95% 이상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황열은 이제 이것도 생백신이라서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은 이제 못 맞습니다. 근데 다만 한 번 맞으면 이제 평생 면역을 가져요. 이거는 굉장히 좀 뭔가 득을 보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2주 전에 한 번은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다른 백신에 비해서 조금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맞고 나서 이제 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뭐 맞은 부위의 어떤 통증, 뭐 발적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100에 한두 명 정도. 다른 백신에 비하면은 이제 많은 편이거든요. 그게.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였습니다.